화순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런 이상한 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적자를 보는 회사도 많죠. 몇 년째 계속해서 적자를 계속 보는데, 자,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뭐 별다른 뭐 특이사항 없이 주가가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망하는 조건은 뭐냐? 이 회사가 돈을 못 본다. 못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벌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안 망한다. 관리 종목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죠. 기준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4년 연속으로 개별 기준으로 적자를 계속 봤다.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게 HB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HB는 지금 그런 위기는 아닙니다. 흑자를 중간에 한번 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몇 년 정도는 더 적자를 계속 봐도 상관없다. HB는 뭐 기본적으로 적자 봤는데 안 망했죠. 주가만 잘만 올라갔죠. 기대감 있으니까. 근데 망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HB를 지금 HB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위험한 최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FDA 허가 만나기만 하면 이런 부분을 봐도 되겠지만, 자, 이게 정말 최대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HB 최대 위기인데 이거를 넘긴다? 이걸 넘기면 괜찮습니다. HB 세류주죠. 이걸 넘겼다 그러면 담관함도 있고 이번에 가져온 폐혈증 치료제도 있고 뭐 카티도 있고 많습니다. 뭐 카티는 뭐 HB가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HB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봤지만 뭐 별 문제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죠.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관행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있죠. 관성.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하다가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재무 보면은 22년, 23년, 24년 3년 연속 적자죠. 근데 그 전에도 21, 20, 19, 18 다 적자예요. 연결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적자였다. 자, 보시면 20년도부터 21, 22, 23, 24 계속 돈은 벌지 못하고 계속 돈만 까먹죠. 계속해서 적자다. 계속. 그런데도 뭐 시총 잘 유지하고 또 주가 오를 때는 뭐 시게 오르고 그랬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별도로 보시면 여기 2022년도에 여기에서 지금 기업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합병했죠. 합병을 하면서 지금 팬데믹 때 돈을 많이 번 이 회사를 가져서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흑자를 한번 달성했다. 중간에 적자보다 흑자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23, 24, 25까지 적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봤을 때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오면, 자, 이렇게 4년 적자죠. 만약에 25년도도 적자고 올해는 당연히 적자죠. 내년도도 당연히 적자일 겁니다. 가남허가 여부하고 관계없이 적자일 거다. 근데 허가가 만약에 난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받으셨겠죠. 투자 받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해가지고 흑자로 만들면 됩니다. 상관없다. 그럼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25, 26년 적적 되죠. 그러면 27년도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법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HB는 그동안에는 계속 그래도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투자를 계속 받았죠. 사채 투자도 받았고 그래 유상증자도 2번이나 하면서 돈을 많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M&A를 통해서 이렇게 흑자 전환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잘 유지를 해왔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가남이 이번에 될 줄 알았죠.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99%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계속 삐걱거리면서 올해 연말에 될지 안 될지 신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신청해서 된다 그래서 바로 흑자가 나냐? 흑자 안 납니다. 침투하고 뭐는데 적자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지게 된다. 바로 뭐 이렇게 흑자가 그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다면 아무 문제 없다. 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을 때 망합니다. 금양이 그랬죠. 금양. 공장도 부산에 지어놓고 그동안에 돈을 계속해서 유증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사채 발행하고 뭐 해서 돈을 계속 조달했죠. 적자를 계속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했죠. 자본보다 부채가 10배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상증자를 시도했었죠. 작년에 유증을 시도했다가 유증을 실패했죠. 정부에서 그 유증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 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돈을 유증을 뭐 해서 빌리든 아니면 사채 발행해서 빌리든 은행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땡기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더라도 상관없다. 4년 연속 적자면은 뭐 그 관리종목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상관없다. 지금 이 HB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강조했던 게 이 사채라 했죠. 사채가 상환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채들이 지금까지 돈을 계속 넣어줬기 때문에 HB는 적자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할 수 있으면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 왜 망합니까? HB? 돈을 계속 구해서 굴러갈 수 있으면 안 망한다. 절대 망합니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또 돈을 구해가지고 또 인수합병 해가지고 흑자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고 개별 기준이라서 좀 흑자 좀 나는 좀 기업 하나 흡수합병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관리 종목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죠. HB가. 그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사채다. 돈을 계속 냈죠. 그리고 정말 또 공을 크게 세운 게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이 유증을 2번 하면서 돈을 많이 넣어줬죠. 유증을 통해서 또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채가 다시 들어오거나 하면 아무 문제 안 된다. 아무 문제. 그 가남 허가 이거 허가가 안 나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안 나도 괜찮다. 안 나면 주가가 좀 내려가긴 하겠죠. 당연히. 허가 안 났네? 내려가겠지만 담가남으로 또 갈아타면 됩니다. 담가남 있죠. 담가남 이거 이제 신청할 거다. 1월달에 신청하고 빠르면 내년 6월달, 7월달 정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나와도 상관없다. 가남도 그랬죠. 좀 했는데 안 됐죠. 2번인데 또 안 됐죠. 그래 상관없다. 주가는 좀 안 좋겠지만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7월달에 이제 허가 날 거다라고 했는데 허가가 7월달 안 난다. 뭐 상관없다. 안 나면 뭐 1년 걸리겠지 하고 연말에 난다. 그러면 되죠. 연말에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에 또 안 됐네. 좀 밀렸다. 그 후년에 이제 기대한다. 상관없으면 상관없다.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사채가 다시 돈을 넣어주면 상관없다. 괜찮습니다. 안 망한다. 그러고 이제 유증을 해가지고 유증으로 돈을 많이 땡긴다 그러면 절대 안 망한다. 절대. 아무리 적자를 계속 100년 동안 적자를 보더라도 안 망합니다. HB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유증을 한다 그러면 대신에 주가는 크게 요동쳐서 많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안 망한다. 안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망하면 내 돈 하나도 못 찾겠죠.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구할 때만 있으면 안 망한다. 지금 제가 아주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계를 좀 하면서 보는 이유가 지금 돈을 계속 넣어주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사채였죠. 사채가 풋옵션 신청해봤다.
그리고 이제 38회차 200억도 풋옵션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같은 주가 흐름으로 간다면 누가 이걸 풋옵션 신청 안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17일 날 11월 17일부터는 이 39회차 풋옵션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 330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지금 HB가 이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라고 하지만 없다. 돈이 390억은 옛날 얘기죠. 지금 9월달 다 갔으니까 여기서 또 80억 갚았을 거고, 그냥 300억 정도 남았을 거고, 그러면 이 300억 정도 5년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300억 사채 발행해서 300억, 그리고 380억 상황했는데 남의 80억은 HF에서 갚았죠.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300억도 안 남았겠죠. 운영비 한 달에 70억씩 쓰니까. 그럼 지금 한 200, 한 80억 남았다 치면은, 여기가 되면 80억 쓴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면 200억이 남겠죠.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한 170억이 남겠죠. 12월 달이 되면은 100억이 남을 겁니다. 100억. 현금이 이제 100억이 남겠죠. 근데 200억 상환일이 200억이 다 나온다 그러면 8일날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럼 100억이 남은 상황에서 200억을 돌려달라 그러면 못 돌려주죠. 그럼 다시 또 사채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HB 이노베이션이나 또 파너지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200억을 만들어서 상환을 해 줄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요게. 200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또 문제고. 근데 지금 이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600억을 주담대를 땡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600억을 땡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주담대든 뭐든 간에, 아니면 시중의 사채 20% 30%짜리를 쓰든 간에 상관없다. 돈만 빌릴 수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현금으로 되니까. 600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갚는다. 그러면 이제 600억 빌려서 200억 합하면 400억 남죠. 그러면 남은 돈 100억에서 500억이 남을 거다. 500억이 남을 건데, 이제 330억까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신청이 되든 안 되든 간에 330억이 남는다. 근데 특히 신청이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이게 아주 정말 힘든 상황이 되겠죠. 330억이 이거를 만약에 실행을 해버리면 남은 돈이 400억인데 싹 다 긁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400억이죠. 그러면 그 400억 330억을 돌려달라 해버리면 남는 거는 70억인데 한 달 사용해버리면 70억 끝나죠. 그러면 요거 돌려주고 1월달까지 하면은 70억 나가면 현금성 자산 이제 영원이 되면 영원이 되면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상으로 보면은 1월이나 2월달 정도 되면은 회사가 거의 멈추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또 이 생명과 무조건 풋옵션 500억 나오겠죠. 이 5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또 생명과학에서는 또 500억을 요 2월달에 상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완전히 돈맥경화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든 9월달 이제 지났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요 사이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4개월 내에 주담대 신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1월달까지 해서 그거 받으면 1월에서 2월이면은 그 돈도 다 날라갑니다. 이 상환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 4개월 내년 1월달까지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됩니다. 그 뭔가가 뭐가 될 거냐? 주주배정 유증을 대규모로 한번 한다거나, 근데 안 한다라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회사가 안 망하려고 하면은 유증을 해가지고 일단 회사가 살아야죠. 그러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유증 그런가 보다 해야지. 안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사채가 뭐 한 500억이나 1000억 정도 크게 돈을 태워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괜찮죠. 아니면 300억씩 3개월에 300억씩 계속 사채가 돈을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운영만 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이제 계속 부채는 늘어나겠죠. 계속 이자 비용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계속 적자를 보니까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될 건데, 가장 큰 우려는 지금 뭐냐? 항소제기가 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 나중에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11월, 12월, 1월 요 사이에 유증이 한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 풋옵션을 하고 있는 이 사채 세력들이 풋옵션을 멈춰버리고 오히려 다시 돈을 넣어주는, 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사채가 돈을 뭐 300억이든 600억이든 사채 발행했을 때 돈을 태워준다. 요런 게 나온다. 그러면 뭐 주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둘째 문제다. 회사가 이거 지금 잘못하면 이거 돈이 안 돌면 망한다 그랬죠. 망하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돈을 못 빌리면 안 된다. 돈을 빌려서 계속 이렇게 굴러가면 되는 겁니다. 연구개발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10월, 11월, 12월, 1월 요 사이에 돈을 땡기는 어떤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주담대는 당연히 땡길 거다라고 보는데, 주담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26년 1월달 정도면 돈이 거의 다 떨어질 거다. 그럼 2월달 되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 닥쳐서 돈을 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담대는 당연히 땡겨서 쓰는 게 지금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주별 유증을 하든 아니면 3자별 유증을 하든 아니면 12 발행하든 이게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 11, 1, 2 이 4개월 내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 돈을 땡기지 못하면 가남이고 단가남이고,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무조건 어떤 돈을 땡기는 작업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